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 주의 중간이자 6월의 중간을 향해 가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에서는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강동구의 행정을 짚어보고요. 파주시의 음악 전용 도서관을 라이브로 연결해봅니다. 오늘 오후 높은 자외선과 오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월 1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하고 있는 강동구가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지를 구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에 쓰레기 압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진구가 사업 절차 때문에 구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의정부 신곡동에서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운전자와 승객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책만 있던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받은 파주시 가람도서관을 연결해봅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편한 주차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지난 2015년부터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동구가 구입한 주차장 부지가 이 해당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먼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박영찬 기자가 전합니다. 강동구 성내 전통시장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상인들과 시장 고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강동구가 전통시장의 주차장 부지로 처음 부지 매입을 고려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뒤로하고 강동구청은 지난해 말에 다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진 주택가 사이의 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겁니다. 강동구청은 첫 번째로 매입을 추진한 부지의 실소유주들과 이견차가 너무 커 거래가 무산됐다고 말합니다. 감정평가액하고 소유자가 달라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한 9억 9천만가 차이 나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제가 보니까 이걸 못 사고 이게 그 협상할 여지는 없었나요? 감정평가가 그래갖고 가진 게 1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10원이나 120원 달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폭이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강동구청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처음 매입하려 했던 부지는 시장과 붙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던 곳. 그러나 최종 매입한 부지는 시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 한가운데에 있어 차량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안 좋죠. 냄새나고 공이 이해가 안 가요. 한가운데다 갖다 주차장을 갖다 만들어 놓고 주민이 가만히 있겠어 이런 거야? 시장에서 떨어진 주택가 한가운데에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논란 속에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거주민들 이주가 끝나는 대로 강동구청은 주차장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동구는 처음 추진한 부지가 비싸다며 다소 멀리 떨어진 두 번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지를 예상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알려진 거죠. 굳이 그럴 거면 시장에서 가까운 첫 번째 부지를 사지 그랬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 성내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먼저 그 시장은 어디고 앞서 말한 첫 번째로 논의됐던 주차장 부지는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강동구 성내 전통시장인데요. 성내동에서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뒤에 있는 부지가 보이시는데 이 부지가 강동구청에서 처음 매입을 추진했었던 부지입니다. 예. 그런데 실소유주들과 구청에서 요구했었던 감정평가액 간의 차이가 있어서 거래가 무산이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봐도 이 시장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비싸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구매했다. 자, 그렇다면 박 기자, 새로 구매한 부지는 어디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네, 강동구청이 새로 구입한 부지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걸어가는 길목 보시면 이 모퉁이에 시장 상인들이 바닥에 좌판을 열어놓고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올려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이 지하 주차장 입구도 지금 이 길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쪽 길에서 성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를 가지고 이 길로 오게 될 경우에 예. 교통 혼잡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조금 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거리감이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부지가 강동구에서 최종적으로 예. 부지를 매입한 곳입니다. 예. 박 기자, 제가 시간을 대충 봤는데 약 40초, 5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좀 불편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박 기자, 그것도 예상가액보다 결국에는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앞선 부지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1차 부지를 추진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정황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이상을 주고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예. 구청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거면은 앞선 가까운 부지를 사지 그랬냐는 그런 비판도 나올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박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민들은 그곳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이 부지들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상황입니다. 예. 남은 절차는 여기에 있는 부지 거주민들이 이주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동구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 주차장은 손님뿐만 아니라 또 시장 상인 물건 유통에도 쓰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진행 상황 부분은 앞서서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추후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도서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특정한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중에서도 음악을 테마로 한 도서관이 경기도 파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가람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악에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네, 가람도서관은 지난 2014년도에 이곳 파주 운정신도시에 개관해서 올해로 4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종합자료실 중앙부를 보시면 제 뒤로 음반 매장처럼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음악 자료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 클래식과 오페라 CD 등이 7,500점 되고요. 공연 실황 등을 담은 DVD 자료도 1,000점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이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방금 보신 음악 자료들을 직접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CD 플레이어와 헤드폰도 3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DVD를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도 제 뒤쪽으로 갖춰져 있고 또 열람실 가장 안쪽에는요. 이론서나 에세이 또 전문 잡지 등을 한데 모아둔 음악 도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정 기자가 말한 대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런 근사한 음반 판매장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 이곳을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했다고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특정한 주제를 좀 다루는 전문 도서관을 육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서 특화 도서관을 2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에 사업비 2천만 원과 전문 분야 관련 인력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는 이종창 가람 도서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악 테마 도서관으로서 다른 시설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가람도서관은 그 파주시 도서관 정책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지역 주민의 음악 관련 어떤 문화적 요구를 반영해서 설립했고요. 특히 저희 도서관에는 3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솔가라 마톨이 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마 그런 공연들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도서관에서는 음악 도서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또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예를 들면 뭐 해외 악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 도서관의 자료들과 또 이제 공연장의 어떤 공연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특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문체부 특화도서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의 핵심 기능이 이제 정보 제공 기능이어서 일단 정보 제공하려면 컨텐츠가 좀 확보가 돼야 돼서 좀 컨텐츠를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랑 음반 그리고 요즘 이제 음악 관련 정보가 동영상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걸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좀 그 공연도 그냥 공연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 좀 정보를 같이 배우고 알면서 이제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음악 담당 사서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화 도서관 지정을 계기로 음악 전문 인력을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분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하면 이런 음악 정보 제공하는데 좀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 기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서관과 음악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후 6시가 되면 대부분 도서관이 문을 닫는데 어떻습니까? 그곳은 저녁에도 운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요, 이곳 음악 관련 자료가 있는 종합 자료실의 운영 시간을 평일에 한해서 오후 10시까지 좀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낮에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이 저녁에 이곳을 방문해서 이런 음악 자료들을 이용하거나 일반 도서도 빌리고 또 반납을 할 수가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네. 경기 도민이면 누구나 한 번에 최대 3점씩 음악 자료를 대출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주시 가람도서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였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조용히 음악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딱히 떠오르지를 않는데 음악 감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파주시 가람도서관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만가대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1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동두천시 소요산에서 등산로를 작업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부기장이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헬기로 공사 자재를 운반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지만 건물 외벽과 지붕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서 용접을 하다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난해부터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즉 쓰레기 압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절차와 법 해석을 두고 구청과 구의회 간의 날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집행부와 의원 간 격렬한 설전이 오갑니다. 그래 제가 못했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 그만둘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얼마나 시급한 문제냐 이거야. 이걸 말까지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대한 예? 내가 이상호가 아니고 이상현이고 내가 뭐 선서를 했어요? 이렇듯 설전이 벌어진 건
광진구가 광장동에 설립 계획 중인 쓰레기 압축장 사업 때문입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는 인근의 강동구청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 여러 법규를 어겼다며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또 강동구 쓰레기 처리장과 이번 달 계약이 끝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광진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며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집행부를 추궁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용 기한을 그때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면 지금 18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 우리 쓰레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 결정 못했다고 하면 이것 또한 현실 외면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구는 현재 강동구의 사용기한 연장을 사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마다 타구의 쓰레기를 외면하는 현실로 인해 더더욱 쓰레기 압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면이 아니고 지금 뭐려 그러고 있는 그 구청장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단체장님께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의원은 또 광진구가 쓰레기 압축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제2조 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은 별표 3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별표 3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압축 시설, 화재 분쇄 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2조에서 언급한 그 시설하고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르죠?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폐기물 시설을 설명해 놓은 거지 2조에서 적용하는 광역단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 해석 부분은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양쪽 다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또 한 번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골목 분위기와 맞지 않는 노후된 간판들. 중구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간판들이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단장만 했을 뿐인데 오래된 골목들이 명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배 나온 아저씨. 포근해 보이는 둥지에서는 걷다가 편히 쉬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필동 뒷골목이 개성 넘치는 예술 작품들이 들어서면서 길거리 예술 작품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입니다. 오래된 골목들이 명소로 바뀌면서 오래된 간판들도 새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던 개성 없고 노후된 간판들은 명소로 바뀐 골목 분위기에 맞게 변신했습니다. 깔끔해진 간판의 모습에 상인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했었는데 좀 깨끗해진 면도 있고 또 평균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아주 또 동네도 깨끗해진 것 같고 기분도 새로워진 것 같고. 중구는 필동 스트리트 뮤지엄 주변을 시작으로 다산동 마을문화거리의 오래된 간판들도 단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필동 일대는 지금 이것으로 완료가 된 거고요. 다산동 일대에도 문화거리라고 하여서 간판 개선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간판들이 개선되면서 새 명소가 된 옛 골목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노원구 월계동의 수건 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워낙 큰 규모의 공사라서 이 첫 단추를 끼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노원구 기관장이 만나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신기루 같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노원구 기관장이 자리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여태까지 두 번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자에게 일임했던 사업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전 협상형 도시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전제로 선 협상 후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가는 방식입니다. 시는 2012년과 14년 민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전례를 교훈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과 경제와 이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북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 재추진에 동력이 확보된 만큼 지역적 관심은 뜨겁습니다. 역세권 15,000제곱미터 부지가 주거지역과 경제상업지구로 재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과 또 이익의 배분 그리고 이런 걸 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히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보관시설과 자동차 출고센터도 내년까지 이전 조치할 방침입니다. 파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 산업, 시멘트 산업의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기한이 끝났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선물을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2020년 하반기께는 공사에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의 임명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기열 의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도지사가 인사권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는 인사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용학 사장 임명자는 인천도시공사 퇴임 이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해 4년 동안 15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등의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 최근 서울시도 공무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또 서울시의 공기업들도 청년 채용률을 늘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이 정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달라질 수도 있는 일자리는 지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채용이 지자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